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기와 센스의 기센수와 구명석입니다. 자, 삼각함수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 그 개념이나 정의를 잡지 못하면 조금 있다가 그래프 등 좀 복잡한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선생님이 설명해 준 방법대로 조금 가지고 가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교과서에 뭐가 있었고 어떤 교과 개념이 있었다 그거보다는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좀 연결 개념으로 정리하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거기에 조금 연결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워낙 중요하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그래프 등도 나가야 돼서 잠깐 이번 시간에 복습을 잠깐 하고 그리고 또 이번 강좌에서 풀어야 되는 내용하고도 또 연결돼서 정리 좀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했어. 삼각함수 값이 나왔어. 자, 삼각함수 지금 복습입니다. 자, 삼각함수 값이 나왔어. 뭐 사인 30도, 사인 45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선생님 생각에는 첫 번째는 각도 자리에 특수각이 나왔다. 특수각. 자, 특수각이 나오면 우리는 값을 구하는 게 맞아요. 그죠? 탄젠트 45도 1입니다. 탄젠트 135도 마이너스 1입니다. 코사인 120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특수각이 아니야. 특수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연결관계를 살펴봐야 돼. 각과 각의 연결관계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각끼리의 관계를 파악한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사인의 20도 요거 하고 그리고 플러스에 사인의 120, 자, 200도 할까? 자, 160도 해야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딱 해주면 20도하고 사인, 얘 20도하고 요 160도는 우리가 배웠던 특수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 얘하고 이 각과 20도라는 요 각하고 160도라는 이 각의 연결관계를 살펴봐야 돼. 그럼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쭉 봤을 때 20도라는 것은 사실은 X축과 이루는 약간 요게 지금 20도라는 얘기하고 똑같아. 160도라는 건 사실 시초선부터 동경이 회전한 양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160도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럼 어차피 X축과 이루는 각은 20도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사인의 정의는 Y좌표니까 사실 이 눈금이 사인 20도하고 사인 160도다. 이런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2배의 사인 20도 또는 2배의 사인의 160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심지어는 선생님이 이 각을 200도로 고쳐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200도기 때문에 180도에서 20도만큼 더 간 거야. 그러면 이쯤에 있는, 다시 말해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주상을 딱 생각하면 반지름 일자리의 원주상의 Y좌표가 사실은 자, 요게 20도야? 너는 사인 20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도야? 그럼 너는 사인 200도. 근데 이게 어때? 대칭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 어떤 값과 마이너스 어떤 값을 더하면 0이다. 이런 연관관계. 선생님 설명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주 유명한 거 있었어.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렇게 2분의 파이가 된다. 즉 90도가 되는 관계다. 그러면 사인 제곱의 알파 그리고 플러스 사인 제곱의 베타 코사인 제곱의 알파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베타 그리고 탄젠트는 기울기의 색깔이 강해서 탄젠트 제곱 알파 탄젠트 제곱 베타 이건 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어떤 값이 된다 했지? 자, 얘 우리 배웠단 말이야. 개념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를 쓸 수 있다고.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근데 어차피 이거 전체의 제곱이잖아. 근데 보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 알파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얼마? 1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요것도 똑같은 관계로 1이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지? 탄젠트 베타를 한번 볼게요. 탄젠트 베타 얘는 탄젠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하고 똑같단 말이야.
선생님이 요 관계를 얘기했으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는 탄젠트 알파분의 1로 고칠 수 있다. 그지? 그러면 탄젠트 베타의 제곱이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제곱을 하고 싶어. 그럼 이 전체를 제곱하고 싶어. 그러면 얘 곱하기 얘나 탄젠트 제곱 알파 곱하기 역수 제곱분의 1이나 얘는 1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이처럼 각도에 있는 얘네들 있지. 자, 알파하고 베타가 특수각이 아니면 항상 연관 관계를 살펴봐야 돼. 합이 90도야? 그럼 이렇게 1이 된다. 선생님 요걸 얘기하고 싶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는 자, 요런 관계도 조금 하면 좋겠는데 가장 쌤이 어떻게 보면 이따가 할 때 중요한 거야. 정의. 삼각함수의 정의. 자, 삼각함수의 정의. 삼총사라고 했어요. 그죠? 첫 번째. 사인의 정의는 뭐다? 사인의 정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주상의 점의 무슨 좌표? Y좌표. 자, 사인의 정의는 Y좌표입니다. 코사인의 정의는 뭐라고 했다? 코사인의 정의는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1인 원주상의 X좌표가 코사인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고요. 사인 270도는 마이너스 1입니다. 왜? 사인은 Y좌표니까 270도라고 하면 어디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죠. 있는 상태에서 요쯤에 있단 말이야. 그럼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자, 세 번째 탄젠트의 정의. 자, 탄젠트의 정의. 얘는 항상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주상의 점을 이었을 때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얘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자, 이번 시간에 쌤 하는 게 3번 각을 변환하는 거야. 각을 변환하는 거. 그러면 사실 이 정의에서부터 각 변환이 출발이 되거든. 자, 우리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보통 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을 거야. 그쵸? 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n이 짝수가 되면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그리고 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로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지? 홀수가 되면 바뀌죠. 바뀐다. 그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그리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그리고 탄젠트는 어떻게 바뀌어요? 역수, 탄젠트분의 1로 바뀐다. 이렇게 했을 거야.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바꾸냐 그대로 가냐의 관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부호를 조심해야 되죠. 부호. 그래서 해당되는 각이 2, 4분면이면 사인만 양수고 3, 4분면이면 탄젠트만 양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꾸는 걸 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각 변환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각의 크기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낮추기 위해서. 자, 선생님 예를 들어서 코사인에다가 파이 빼기 세타다. 자, 선생님 하나만 해볼게. 그럼 파이 빼기 세타면 요 각이 조금 커서 불편한 거야. 그러면 파이라는 건 2분의 파이 곱하기 2하고 똑같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얘는 짝수기 때문에 그대로 얘를 유지하자고. 그래서 코사인이라고 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뒤쪽에 있는 이 각은 어떤 형태라도 예각으로 간주해. 그럼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쓴다고. 그리고 나서 부호만 결정하면 되니까 파이 빼기 세타라는 건 몇 사분면일까요? 이렇게 사분면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갔을 때 파이다. 그지? 그 세타만큼 뒤로 왔으니까 2사분면인 거야. 2사분면은 얼싸, 사인만 양수니까 얘는 음수였다고. 그래서 사실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똑같게 된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지?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정의를 이용해서 해도 괜찮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삼각함수 문제든지 간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주상의 점을 딱 그래. 딱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파이 빼기 세타라는 건 사실 이쯤에 쭉 왔을 때 자, 얘가 만약에 쌤이 세타라고 하면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주상의 무슨 좌표다? 자, 옆에 잠깐 보시면 코사인은 X좌표가 선생님이 정의라고 했다고. X좌표. 그러면 그대로 했을 때
파이 빼기 세타에 해당되는 요 각의 x좌표 얘를 쌤이 표현을 할 때 얘가 바로 코사인의 누구랑 똑같다고요? 파이 빼기 세타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분명히 각의 크기를 낮춘다는 의미는 1사분면의 각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얘는 대칭성에 의해서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연결하면 요 각이 세타가 되는 게 맞다고. 그러면 세타에 해당되는 x좌표 얘가 코사인 세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 이 두 개는 반드시 x축 대칭이 아니라 y축 대칭이지. 그럼 부호가 반대가 될 거라고. 따라서 이 값은 요 값의 마이너스와 똑같다 해서 얘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두면 1사분면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각이 아무리 크더라도 낮출 수가 있다. 요게 원래 각변환 공식의 의미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공식이 만약에 편하다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한 대로 하시고 되도록이면 선생님은 수학은 정의 약문이기 때문에 정의를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세 가지를 쌤 얘기했습니다. 첫째, 삼각함수에서 값을 구하는 방법은 특수각이냐 또는 연관관계를 살펴보냐. 그리고 삼각함수의 정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고 그 정의를 이용해서 각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쭉 지금 현재 이번 시간에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 자, 두 가지로 쌤, 이 첫 문제만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쌤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공식으로 한번 해볼게. 자, 요거 각 낮추자. 그러면 2분의 파이 곱하기 1 홀수니까 너 바뀌어야 돼. 그러면 코사인으로 바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뒤쪽의 각은 예각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사분면이니? 얘가 2사분면에 해당된다고. 그럼 사인 양수지. 얘가 양수. 그럼 그대로 얘도 양수. 앞부분을 쌤이 바꾼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파이라는 건 얼마죠?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니까 너 그대로 가지고 올 거야 해서 곱하기 탄젠트를 쌤이 가지고 와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뒤쪽의 각을 예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쓰고 그리고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 딱 되냐면 이 파이 빼기 세타니까 여기죠. 여기. 그지? 똑같이 2사분면이야. 그러면 사인만 양수니까 너는 음수였을 거야. 그러면 너도 음수가 돼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치? 요 값이 5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탄젠트가 나오면 우리 기본 자세가 있다. 그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치세요. 따라서 이 식은 코사인 세타 원래 있던 거에 그리고 마이너스에다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고치게 됩니다. 자, 근데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정적으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었어요. 이 말하고 똑같다고. 그럼 양변의 음수를 곱하면 사실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애초에 문제에서는 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그치?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30 곱하기 1 마이너스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지금 이렇게 집어넣을 거라고. 그럼 얘는 5분의 8 그리고 곱하기 30이 되겠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답은 48이다. 요게 공식으로 풀었을 때의 문제.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정의를 이용해서 선생님 한다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자, 요거 선생님이 항상 처음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단위원을 그린 상태에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이렇게 딱 됐다. 그러면 요 정도에 해당되는 요 각을 선생님이 세타라고 생각을 해볼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사실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요게 세타면 요게 세타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요 점의 좌표가 사실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될 거라고. 이게 요 점의 좌표가 뭐냐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다시 말해서 코사인 2분의 파이 그리고 플러스 세타, 요게 x좌표,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자, 요게 y좌표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볼게요. 가상의 직각삼각. 수직선은 X축으로 이렇게 항상 내려주면 된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쌤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어차피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합동이 되게 돼서 사실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이 점의 y좌표거든. 그럼 이 길이랑 당연히 요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요 점의 x좌표인 코사인 세타하고 같기 때문에 사실 얘가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곱하기 탄젠트의 파이 빼기 세타라는 건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또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너도 단위와 그러면 파이 빼기 세타니까 이쯤에 했을 때 요 각 정도를 세타라고 쌤 할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지? 파이 빼기 세타가 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이었을 때의 탄젠트니까 기울기가 정이죠. 얘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얘가 바로 탄젠트의 파이 빼기 세타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근데 일사분면 나라로 바꾸고 싶어서 사실 선생님은 요렇게 쭉 자, 요 정도 x축과 똑같은 자, 얘가 만약에 세타라고 했을 때 요 분홍색의 기울기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잘 보시겠지만 이거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면 A시로 풀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2고 요게 1이면 기울기가 탄젠트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 되니까 탄젠트의 2분의 1하고 똑같은 거야. 탄젠트의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하고 똑같은 거죠. 자, 선생님 말 이해되겠어? 결국 이 노란 직선과 분홍 직선은 기울기가 서로 반대 부호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래서 얘는 뭐하고 똑같았다? 사실 기울기 반대 부호야. 자, 탄젠트의 세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는 얘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마이너스 사인 세타였고 좌변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니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연습인 거예요. 자, 속도면에서는 공식이 훨씬 편하지만 정의면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거기 해당되는 조금 난해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A시로생 한번 이렇게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벼워. 8번 문제 볼게요.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야. 자, 세타가 3, 4분면. 이 역할은 뭐게? 부호를 나타내는 거야. 자, 부호고. 자, 코사인이 5분의 4면 항상 우리 생각은 X축과 이루는 각이 똑같으면 삼각함수의 값은 똑같아. 다시 X축과 이루는 각이 똑같으면 삼각함수의 값은 똑같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사인의 30도나 사인의 150도나 사인의 210도나 또는 사인의 330도나 전부 다 Y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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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좌표는 똑같을 거야. 하지만 부호만 다르죠. 오, 아주 중요한 거네. 자, X축과 이루는 자, 이렇게 적어볼까?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각의 크기가 동일하면 무조건 뭐가 똑같다고? 삼각함수의 값은 같아요. 삼각함수의 값은 동일하다. 자, 하지만 뭐만 다르다? 단 부호만 다르다. 자, 부호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X축과 이루는 각이 똑같으면 삼각함수의 값은 같다. 부호만 다르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졌으면 세타 자 5분의 4에 해당되는 걸 그리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에 세타라고 치면 얘가 5고 얘가 4고 얘가 3인 거야. X축과 이루는 각이 똑같으면 삼각함수의 값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에서 탄젠트 세타를 묻고 있으니까 자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일 거라고. 하지만 부호만 다르죠.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3, 4분면이야. 그러면 탄만 양수다. 그지? 그럼 4분의 3 맞죠? 그럼 답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X축과 이루는 각이 똑같으면 삼각함수의 값은 같다. 자, 9번 한번 볼게요.
코사인의 정의는 x좌표, 사인의 정의는 y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항상 기억해요. 자, 세타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니까 3, 4분면이야. 그럼 탄젠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자, 이거 자 분모가 보기 싫어요. 그럼 양변에 탄젠트 세타를 곱한다고. 자, 탄젠트 세타를 곱해주면 자 탄젠트 제곱 세타 그리고 여기 탄젠트 세타 곱했는 걸 넘기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리고 여기다 탄젠트 세타 곱했어요. 그럼 빼기 6.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자, 인수분해 되겠네요. 탄젠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리고 또 탄젠트 세타에다가 플러스 2가 되는 게 분명해. 자, 얘가 0인 거야.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3이 되거나 자, 또는 얼마가 될 수 있다?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결론은 이 두 개가 다 되는지를 볼까? 세타가 3, 4분면이야. 그러면 얼싸 탄만 양수니까 사실 음수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주는 거야. 몇 사분면에 신경 쓰지 말고. 왜? x축과 이루는 각이 똑같으면 삼각함수 값은 똑같으니까. 1, 3, 그리고 얘가 루트 10이 돼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원한다고? 자, 따라서 자 사인 세타 얘는 루트 10분의 3이 될 거고 코사인 세타 얘는 루트 10분의 1이 될 거야. 근데 3, 4분면이었으니까 탄젠트만 양수죠. 그럼 조심해야 될 거? 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될 것 같다. 그지? 이 두 개를 더하세요. 자,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4가 정답이고 유리화 시켜주면 요게 5분의 2에다가 루트 10. 뭐 요런 답들이 되겠죠. 그죠? 자, 9번의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0 유리화 시켰는 게 답이다. 그지? 자, 요렇게 답을 뽑아주셔요. 자, 9번. 자, 10번 한번 볼게. 자, 10번도 자, 구평 문제였는데 자, 세타 범위가 나왔어요. 자, 세타 범위는 일단 2, 4분면이야. 중학교의 삼각비와 고등학교 삼각함수의 차이점은 B라는 건 중학교는 보통 1, 4분면에서 크게 많이 놀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는 각의 제한을 철폐했던 거야.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다 갈 수 있죠. 4분면이 중요했지. 자, 그래서 먼저 통분을 해볼게요. 자, 통분을 하면 1 빼기, 자, 이거 곱하기 이거다, 그지? 그럼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자, 이렇게 통분했고요. 자, 이렇게 곱했을 거야. 사인 세타. 그리고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곱했을 거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부호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얘랑 얘 곱해주면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와요. 자, 얘가 4였다.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4 마이너스 4배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우변 같은 경우는 얘가 2배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넘어가면 6배의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4가 되고요. 그리고 양변을 선생님이 이렇게 6으로 나눠주면 얘가 3분의 2가 이렇게 나올 거야. 사인 세타 값을 선생님 구하겠죠? 자, 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루트 2. 그럼 유리화 시켜주면 3분의 루트 6이 될 거야. 근데 이제 조심해야 돼. 각이 2, 4분면이었죠. 자, 2, 4분면이면 사인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니까 결국 플러스밖에 안 될 것 같아. 그게 코사인 세타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된다고요? 해당되는 직각삼각형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있는 상태. 여기 세타. 그럼 3분의 루트 6입니다. 얘는 루트 3이 되겠지. 코사인 세타 구하라고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3. 자, 부호 조심해야 돼. 2, 4분면이니까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에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풉니다. 항상 각의 제한은 철폐했지만 그 각이 몇 사분면이나 있나에 따라서 삼각함수의 부호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 단 x축과 이루는 각이 똑같으면 삼각함수의 값은 같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11번은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24야. 자, 요거 참고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를 기억하십니까? 자, 각은 세타. 자, 조심. 요 각은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표시된 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넓이를 S 그리고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 L 공식이 뭐였죠? R 곱하기 세타였어. 그치? 자, 그리고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R제곱 세타 이렇게 되거나 또는 위에 R 세타 대신에 L로 바꿀 수 있으니까 대입하면 2분의 1 RL이 됩니다. 그래서 앞쪽은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를 알 때 그리고 뒤쪽은 반지름의 크기하고 호의 길이를 알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야.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이 얘를 가지고 풀겠죠. 자, 부채꼴이 이렇게 될 거야. 반지름이 몰라요. R. 그리고 얘가 1라디안이야. 둘레의 길이가 24니까 중요한 것은 얘가 24 마이너스 2R이 되겠죠. 이렇게. 자, 뭘 해야 돼? 중심각의 크기하고 얘가 지금 나왔는데 요 관계 R을 모르잖아요. 그럼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자, 호의 길이 L. 얘가 얼마였는데? 24 마이너스 2R이었어요. 이 공식이 뭐였지? R 곱하기 세타. 그러면 R이잖아. 그럼 R 값 나오죠. R 값은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반지름이 8이었던 거야. 그럼 너 8, 그리고 너도 8인 거야. 그리고 얘도 8이죠. 그래서 여기 쓰면 8이 되는 거야. 자, 이것도 당연한 게 우리가 호도법의 정의가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이 공식은 정의에서 나온다 했죠.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냐에 따라서 그러면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똑같으면 1라디안이 될 수밖에 없지. 이게 맞다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자, 1단계는 여러분들이 R값 구하는 게 1단계였고 2단계 자, 넓이 공식 하면 어떤 공식? 자, 2분의 1 R제곱 세타 다 하네. 뭐 이런 것도 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제곱 8의 제곱 그리고 세타 1 또는 이 공식 2분의 1 곱하기 RL이니까 8 곱하기 8 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도 32, 이쪽도 32. 답은 당연히 32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2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호도법의 정의도 한번 복습해보고 답도 당연히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12번 볼게요. 12번.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12인 선. 자, 이것도 사실 여러분 이게 참 하고 싶은 게 원 문제가 뜨면 이것도 이제 원칙인데요. 원칙인데 원 문제가 뜨잖아. 원 문제. 그럼 항상 기본 자세는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 다시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할 수 있게끔 보조선을 꺼야 돼요. 원 문제가 뜨면 중심과 반지름을 반드시 이용해야지. 그런데 기하 문제를 풀 때 가장 핵심은 수직이라는 걸 이용한다고. 직각. 야, 이 직각은 정말 대단한 어떤 정리거든요.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를 쓰겠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원 문제가 뜨면 중심과 반지름을 써야지. 중심이 없네? 중심을 표시해야지. 오, 이건 자동인 거야. 그리고 원주상의 점은 반드시 중심과 연결한다. 왜냐하면 반지름이 나타나야 되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야 돼. 원주상의 점은 반드시 중심과 연결한다. 그때 얘가 분홍색이 반지름인 거야. 근데 길이가 1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10이라고 그러면 반지름은 6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제? 이 분홍색은 6이었던 거야. 얘도 당연히 6이고요. 자, 그리고 호 BC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 BC의 길이 얘가 4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4파이라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뭘 구할 수 있죠? 그렇지. 항상 수직을 이용해야 된다고. 자, 수직을 이용해야 돼. 자, 그러면 이게 CH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기하 문제를 풀 때 양대 산맥이 있거든. 첫 번째 수직 찾기, 두 번째 선분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반드시 개가 포함된 평면을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럼 CH의 길이를 구하겠다는 뜻은
CH가 포함된 평면을 결정하겠다는 뜻이지. 근데 얘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삼각비를 이용해야 되니까 사실 이런 각이나 요런 각이 참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이 각을 얘를 이용해서 풀어야지라는 생각.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결부가 되겠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니까 선생님이 이걸 세타라고 하면 6 곱하기 세타를 했을 때 얘가 4파이가 나온 거예요. 4파이. 그럼 세타는 3분의 2파이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3분의 2파이. 야, 너가 3분의 2파이였어? 이렇게 해서 3분의 2파이를 쓰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관심이 대상이 됐던 거는 요각이니까 3분의 파이 60도였던 거야. 그러면 1대 루트 3대 2잖아. 그러면 사실은 지금 얘가 3이 될 수밖에 없고 얘가 3루트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CH 길이가 3루트 3이라고? 그럼 제곱하면은 27이 답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고. 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기하 문제를 풀 때의 표본이 되는 문제예요. 별표를 딱 쳐놓고 선생님은 지금 이거를 꼭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여기 적었지. 원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한다. 자, 여기다 선생님 같이 정리해 줄게. 그 다음 두 번째, 원주상의 점은 원주상의 점 있지. 자, 원주상의 점은 반드시 중심과 연결한다. 자, 중심과 연결한다. 중심과 연결하면 얘가 바로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위에 있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알려줬으니까 원 문제가 뜨면 반드시 원주상의 점을 중심과 연결해서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다 적어줄게. 가장 보편적인, 지금 또 참고, 기하 문제를 풀 때의 양대 산맥이 있다라고 했어. 자, 기하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첫째는 수직 찾기야. 수직 찾기. 바꿔 얘기하면은 직각삼각형을 찾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자, 직각삼각형 찾기 또는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이 말하고 똑같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한 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겠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겠다. 자, 또는 삼각비를 쓰겠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기하 문제 풀 때 원칙이 뭐냐면 선분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구해. 그러면 선분의 길이 CH 길이 구하세요. 이 문제였지. 또는 각의 크기 세타 값 구하세요. 또는 특수각이 아니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 세타 구하세요. 이렇게 뜨면 항상 원칙은 얘네들이 포함된 평면을 결정해야 돼. 다시 평면을 결정해야 돼. 그 말은 보조선을 끊는다는 연결이 되는 거고, 보조선을 결국 잘 끊는 사람이 기하 문제, 도형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근데 도형 문제를 푸는 거 잘 푸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만의 원칙이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하면 좋겠어요. 자, 12번.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 13번. 이거 여러분들 그 선배들이 많이 이 좀 문항 번호가 11번이었는데 의외로 많이 조금 어려워했던 내용이야. 자, 지금 그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요. 그죠? 얘가 3짜리인가 봐. 그리고 지금 각 A, O, B의 크기가 6분의 5파이인데 표시가 돼 있어요. 그죠? 자, 6분의 5파이. 자, 그럴 때 S1 빼기 S2를 구하세요. 선생님 여기다 적을까? S1 빼기 S2를 구하세요. 자, 요게 지금 문제란 말이야. 그리고 친절하게 여기 S1, S2가 표시가 돼 있어. 자, 이거 선생님 설명 잘 들어봐. 얘에서 얘를 빼야 되거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다. S1, S2를 가장 좋은 방법은 S1, S2를 구할 수 있으면 각각. 그럼 각각 구해서 구하면 가장 좋죠. 예를 들어서 S1분의 S2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도. 그럼 S1 구할 수 있고 S2 직접 구할 수 있으면 이거 구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근데 이렇게 B로 문제를 냈다는 뜻은 S1과 S2 중에서 구해보면 뭔가 공통 미지수가 나온다는 뜻이야.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뒤쪽에서도
뭐 S1을 구해봤더니 K제곱 곱하기 하트가 나온 거지. 그러면 사실 이렇게 K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분수꼴이었기 때문에 절묘하게 약분이 될 수 있다라는 문제의 어떤 출제 기법이 있어요. 자, 이것도 어떤 기법이 있냐면 S1과 S2를 각각 구하면 참 좋겠지만 좀 문제가 복잡하면 S1을 구하는 과정에서 쭉 풀다 보면 S2가 툭 튀어나와. 자, 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걸 조금 알면 좋겠어. 자, 먼저는 S1과 S2를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풀어볼게. S2 구할 수 있을까를 가만히 봤더니 요거는 대칭성에 의해서 요쪽 반쪽 있죠. 쌤 노란 거 보여? 자, 이렇게 봤을 때 요 노란 거. 요 노란 거를 구해서 얘를 2배 해주면 되겠죠. 2배. 선생님 말 이해되겠지? 2배 해주면 된다고. 그럼 여기다 써볼게. 여기다. S2를 구하고 싶다고? S2? 그러면 삼각형 AOB를 구해서 곱하기 2배를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얘들 반지름이 아까 3이었다? 그러면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삼각형 넓이를 우리 배웠거든. 2분의 1 곱하기 R제곱, 3의 제곱, 그리고 사인 세타. 그럼 사인 6분의 5파이. 되죠? 6분의 5파이는 파이 빼기 6분의 파이니까 내가 구할 수 있겠네. 오, 이거는 괜찮겠다. 여기다 곱하기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되겠다고. 아, 그러면 S 지금 1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S1 한번 보자고. S1을 선생님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을 선생님 얘가 들어가 있는 모체가 요런 거라고 여러분. 그죠?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요 원이었다고. 원. 그럼 이 원에서 누구를 빼야 돼요? S1을 구하려면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이상한 거 있지. 요 이상한 거를 요렇게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원에서 요 원에서 누구를 빼야 되겠다고 얘들아? 여기 자 이렇게 생겨 있는 얘를 빼야지 이 부분이 누가 되는 거야? 얘가 S1이 된다. 이런 말인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을 빼야 되잖아. 자, 이 부분을 빼려고 가만히 봤더니 얘도 여러분, 자, 얘도 자, 이거 보여? 자,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선생님이 이거를 이쪽에서 보면 이 부분을 구할 수 있어서 자, 이것도 보세요. 이걸 구할 수 있어서 사실 요 2개를 빼고 싶은 거야. 근데 이 2개를 빼는 게 쉽지가 않다고. 자, 그래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천천히 한번 해볼게 봐. S1을 구하고 싶은데 자,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 큰 원을 구해서 자, 빼기를 조금 전에 쌤이 연두색을 뺀다 했잖아. 그럼 연두색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는 거 보여? 자, 이 지금 현재 분홍색의 부채꼴에서 누구를 딱 빼면 되냐면 이 자체를 빼면 요거 있지, 요거. 요 삼각형, 요 2마리를 빼면 사실은 이 부분이 나와. 그쵸? 자, 그래서 쌤이 그 모양을 한번 그대로 써볼게. 자, 여기서 얘기를 뺄 때 어떻게 쌤이 뺄 거냐면 요 2마리를 빼고 싶은 거니까 요쪽 부분에 2마리를 빼고 싶은 거니까 사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이 부채꼴 넓이에서 자, 이걸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2배를 뺄게. 왜냐하면 오른쪽 왼쪽이니까. 자, 그래서 제 자체를 요렇게 빼는데 이거의 몇 배? 2배를 빼겠다고. 자, 이해되죠? S1을 구하려면 어떤 거? 분홍색의 이 원에서 결국은 누구를 빼면 된다고요? 요쪽에 있는 지금 현재 2마리를 빼고 싶은 거야. 이쪽 2마리를. 근데 이제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 얘들아? 요식은 가만히 보면 자, 이렇게 될 것 같아.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 부채꼴의 넓이 있지. 요 부채꼴의 넓이에서 누구를 빼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얘를 뺀다는 뜻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요 노란 삼각형의 넓이를 얘를 빼주게 되면 요 부분이 나오는 거야. 그래 사실 선생님이 다시 얘는 자 원에서 그 다음 빼기에 2배의 자 저기 얘를 어떻게 한다고?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빼기를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사실은 여기 해당되는 자 이 부분은 부채꼴의 넓이의 삼각형 부분을 빼주면 얘가 나오잖아. 그지? 얘가 얘였던 거야. 근데 이 녀석의 2배를 빼주면 S1이 나오겠죠. 오, 그럼 끝났다. 자, 그러면 결국 자 원에다가 빼기 2배의 부채꼴. 요 부채꼴은 지금 현재 자, 쌤 여기 기호를 한번 써줄게. 요 부채꼴은 요 부채꼴이었거든. 요 부채꼴. 그럼 부채꼴 AOB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자 부채꼴 AOB라고 쓸까? 자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2배의 삼각형. 자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지? 쌤이 얘기하고 싶은 삼각형은 요 삼각형인 거야. AOB 삼각형. 그러니까 AOB 삼각형의 2배. 자 요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S1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S1을 구하는 과정에서 누가 나오는 거냐면 얘가 바로 그 유명한 누구죠? S2죠. 얘가 S2가 되는 거야. 따라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S1 빼기 S2를 선생님이 딱 하면 결국은 원의 넓이에서 빼기 얼마를 빼주면 되죠? 2배의 부채꼴 AOB를 빼주면 되겠다. 요게 결론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결국 얘가 핵심이었던 거죠. 그쵸?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답을 내볼게요.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원의 넓이라고 하면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 9파이. 여기서 자 빼기 2 곱하기에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다. 그지? AOB 다시. 자, 여기서 지금 바라봤을 때 AOB는 요 부채꼴 넓이야. 요 부채꼴 넓이. 자, 부채꼴 얼마? 반지름이 3이고 중심각이 6분의 5파이니까 2분의 1. 자, 2분의 1 R제곱 3의 제곱 그리고 세타 6분의 5파이. 자, 계산하면 되겠다. 그지? 자, 결국 얘는 9파이에다가 자, 어차피 빼기 얘하고 얘는 없어져요. 남는 거는 자, 6분의 45파이. 자, 약분하면 2분의 15파이. 이렇게. 자, 결국 남는 거는 2분의 3파이. 13번의 정답은 2분의 3파이에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요걸 자, 이렇게 했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S1 빼기 S2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S1 빼기 S2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S1을 한번 먼저 구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 S1은 전체 이 삼각형이 이 원 있죠, 원. 그지? 요 원에다가 그리고 빼기를 누구를 빼면 된다? 자, 요 분홍색의 원에다가 사실은 연두색의 활골 2개가 합쳐진 거를 빼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었다고. 이렇게 생겨있는 자 활골. 자 이렇게 생겨있는 요거 뭐 반달 같은 어떤 달 모양이죠. 여기다 곱하기 2배를 뺀다고. 근데 얘가 어떻게 한다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부채꼴의 넓이에서 빼기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요게 바로 반달 모양 같은 얘가 되고 여기에 곱하기 2를 하고 그리고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을 빼주면 너가 바로 S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정리하면 원에다가 그리고 빼기 2배의 부채꼴 AOB 그리고 플러스 2배의 삼각형 AOB 이렇게 나오고 이 얘가 바로 S2가 되기 때문에 S1에서 S2를 뺏는 것은 사실 이 넓이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됐죠? 자, 문제가 조금 중요했고 그리고 조금 신선한 특별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볼게. 자, 14번은
좌표평면에서 쭉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것도 항상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 상황에 맞게끔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 그림이 없기 때문에 1사분면에서 점 P가 있고 점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자, 일단 그릴게. 자, 이렇게 그린 상태 해서 1사분면에 점 P가 있으니까 사실 쌤이 이렇게 자, 쭉 해서 자, 여기에 P가 있다라고 칠게. 근데 Y는 X가 등장해야 되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얘가 Y는 X라고 생각. 근데 점 P를 분홍색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적당하게 자, 요걸 대칭 이동 쭉 시킨 거야. 대칭 이동. 얘랑 똑같아. 자, 얘가 바로 Q가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점 Q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얘를 R이라 하자. 그럼 얘가 바로 R이 된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원점을 O라 했을 때 OR이 X축과 이루는 각이나 그리고 OQ가 X축과 이루는 각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동경이 나타내는 각과 각 사이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야. 자,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게. OP가 이루는 각이라고 하면 요거죠. 요거 노란 거. 요거 얘가 알파인 거야. OQ가 이루는 각이 베타니까 사실 얘가 베타인 거지. 이렇게 베타가 된다고. 베타가?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요 직각삼각형하고 이렇게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직각삼각형은 합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요 각도 베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노란 알파에다가 연두색 베타를 더하면 2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질.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2분의 파이가 되겠다. 요걸 얻을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 베타, 지금 감마라는 게 있었는데 OR이 이루는 거. 와, 여기 OR이라는 거 좀 멀어. 시초선부터 여기까지 이루는. 자,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지금 감마였다고. 근데 사실 요 각이 누구랑 똑같았지? 요 각이 베타랑 똑같았죠. 그러면 감마에서 베타를 빼면 180이 되는 거야. 두 번째. 감마에서 빼기 베타를 빼면 요게 파이 라디안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문제에서는 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요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결국 선생님은 자, 식을 가져와 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게 2분의 파이라는 걸 알아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감마에서 베타를 빼면 얘가 파이가 된다는 걸 잡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밑에 있는 걸 해결하세요라는 게 문제였던 거야. 저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죠. 자, 알파에 대한 삼각비가 나왔으니까 먼저 사인 베타. 자, 사인 베타는 알파로 표현해 볼까? 자, 사인에다가 여기서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자,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얘는 코사인 알파하고 똑같죠? 알파. 근데 문제는 얘 제곱이라고. 그럼 사실 이거 제곱이고 요 전체 제곱이 되는 거야. 코사인 알파를 구하세요라는 말하고 똑같으니까 코사인 알파는 자, 알파가 해당되는 거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자, 여기 알파 얘가 3이고요. 얘가 1인 거야. 그럼 얘는 2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고. 코사인 알파는 3분의 2루트 2. 자, 얘가 3분의 2루트 2 이렇게 나오고요. 얘의 전체 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얘는 9분의 8이란 게 나올 거야. 자, 코사인 알파가 쌤이 3분의 2루트 2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알파 자체가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알파 자체는 문제에서 1사분면에 점 P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는 1사분면의 각이죠.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양수였던 거야. 자, 탄젠트 베타라고 쓰면 자, 탄젠트 감마. 자, 얘 쓰면 얘는 자, 고쳐야 될 것 같아. 그럼 탄젠트에다가 일단 감마 대신에 파이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가 있어. 파이 베타.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파이 플러스 베타는 3, 4분면. 그럼 탄젠트의 베타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탄젠트 베타는 다시 고치면 탄젠트에다가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빼기 알파하고 똑같다고요. 2분의 파이 알파. 그럼 얘는 홀수니까 탄젠트 알파 얘분의 1하고 똑같죠.
탄젠트 알파 여기서 나왔지, 선생님이 아까. 탄젠트 알파는 2루트 2분의 1이었거든. 그럼 탄젠트 알파분의 1은 2루트 2겠죠. 그래서 그대로 2루트 2를 쓰는 거야. 자, 이렇게. 얘의 제곱이니까 얘의 제곱이야. 그럼 너의 또 제곱, 그리고 너의 제곱, 너의 제곱이니까 전체의 제곱이 돼서 사실 얘는 8이 될 수밖에 없지. 8. 따라서 9분의 8하고 요 8을 더했는 것을 9배 하세요. 자, 답 내볼까요? 얘가 9분의 8, 그리고 더하기 8. 이렇게 했는 거. 얘의 9배. 그럼 답은 8에다가 플러스 72가 되는 거니까 80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14번의 답은 8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상황에 맞게끔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있지. 자,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관계를 찾을 수 있고 요 관계를 가지고 사실 각변환을 하세요. 요게 14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삼각함수의 앞부분의 문제였어.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 자, 개념이 우리 지금 교재에 들어가 있어. 자, 일단 삼각함수의 이 그래프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사인 그래프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이 자, 이렇게 된대. 자, 사인 0은 0이고 사인 파이도 0이고 사인 2분의 파이도 2파이도 0인 거야. 그럼 주기라는 건 이런 거야, 얘들아. 똑같은 높이 x축과 평행하게 껐을 때 같은 위치에 해당되는 것까지. 자, 요거 증가 구간이죠. 그럼 증가 구간에 해당되는 점까지 교점. 여기까지가 주기가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 가장 높은 점이야. 그럼 이렇게 쭉 x축과 평행하게 껐을 때 가장 높은 점하고 만나야 돼. 그럼 여기 이 점. 여기서 여기까지도 주기가 되겠지. 그리고 또 감소 구간에서 주기를 찾고 싶어. 그럼 동일하게 증가 감소가 일치하는 거. 거기까지의 교점 쭉 연결하는 거야. 그럼 이 점으로부터 여기 만나는 감소 구간의 최초의 동일한 위치에서의 교점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주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것도 당연히 2파이겠죠. 그죠? 주기를 찾는 방법. 증가 구간은 증가 구간까지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 감소 구간은 감소 구간까지 만나는 거리. 그리고 가장 높은 극대점에서 만나는 것끼리의 거리, 극소점에서 만나는 것까지의 거리. 그게 주기다. 그리고 치역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고 원점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기함수라고 하죠. 이와 반대로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자, 코사인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주기는 2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는 특별하게 y축 대칭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사인과 코사인은 비슷하지만 탄젠트는 기울기다 보니 사실 90도에 가까워지면 기울기는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점근선이 존재하는 거야. 함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함수하고 말고 나만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럼 탄젠트는 점근선이 중요하겠죠. 그럼 점근선은 0. 그리고 여기 자체에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n이 0일 때 2분의 파이, n이 1일 때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즉 2분의 3파이죠. 그죠?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런 점근선이 생긴다고. 자, 요게 우리 교재였어요. 교재. 자, 여기다가 자, 그래프 한번 쌤이 설명해 볼게. 자, 여기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정의를 가지고 쌤이 한다고 했으니까 단위원을 항상 그리는 거야. 단위원을 자, 이렇게 쭉 그려주고 그리고 얘도 당연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일자리인 원이겠죠. 그럼 내가 사인 그래프를 쌤이 그리고 싶은 거야. 자, 여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칠게. 자, 이게 파이고요. 이게 2파이가 되는 거야. 저 그래프가 왜 어떻게 나왔냐면 자, 넘을 수 없는 요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사인 0이라는 건 사인의 정의는 y좌표니까 0이라면 1,0이잖아. 0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사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좌표는 점점점 올라가. 그래서 90도가 되면 해당되는 y좌표는 0,1이니까 자, 여기 2분의 파이, 1을 지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점점점 각이 커져서 y좌표가 감소하고 있다. 그지? 자, 180도 파이가 되면 y좌표는 제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2분의 3파이가 되면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2파이까지 돌아오면 한 바퀴를 도니까 원위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수많은 점들을 찍어주면 사실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 연두색이 y는 sin x 그래프인 거야. 그치? 그럼 다시 한번 보면 기함수라는 의미는 이런 거죠. 자, 이렇게 갔을 때하고 이렇게 갔을 때하고는 사실 y좌표가 서로 반대 부호니까 원점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 그럼 얘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코사인 그래프를 보면 코사인 0이 얼마지? 1,0. 코사인 0이 이미 1인 거야. 그리고 나서 커지면 커질수록 x좌표는 감소해서 코사인 90, 2분의 파이가 되면 제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x좌표가 점점점 감소해서 파이가 됐다라고 치면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파이 콤마 마이너스 1. 그리고 다시 더 내려오게 되면 2분의 3파이가 되면 여기 0이 될 수밖에 없죠. x좌표. 그리고 돌아오는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분홍색이 y는 코사인 그래프인 거야. 그럼 똑같이 x좌표니까 이렇게 양의가 가고 이렇게 음의가 가고 x좌표는 동일하니까 결과적으로 우함수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그지? 코사인 그래프는 우함수가 되는 거야. 그치?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코사인 그래프 분홍색을 오른쪽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켜. 그 y는 코사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자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켜. 이렇게. 그러면 연두색이 되잖아.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코사인이라고 치면 자 마이너스로 묶어볼게. 자 2분의 파이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x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알다시피 코사인은 우함수기 때문에 없어질 거고, 그리고 얘는 사인 x하고 똑같아지는 거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코사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켜주면 연두색인 사인 그래프하고 정확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그래프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 탄젠트 그래프는 사실 얘가 자 탄젠트 0 자체가 기울기가 제로니까 선생님 요거를 자,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 0이었잖아. 근데 점점점 커지면 기울기가 커진다고. 그래서 90도가 되면 무한대가 된다. 다시 말해서 탄젠트 그래프 자체는 사실 어떻게 된다고? 자 여기에 45도일 때 이미 1이 돼서 그리고 무한대로 뻗어나가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구조. 그리고 반대로 음이 가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90도가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얘 구조가 그대로 대칭 구조가 형성이 돼서 이러한 무슨 함수가 된다? 원점 대칭인 기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치역은 모든 실수고 점근선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생겨지는 특별한 형태의 그래프고 얘네들 중에서 좀 중요한 건 사인하고 코사인이 비슷한 모양이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 그래프를 교재 유형 자 기본적인 거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실전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